사계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4쪽입니다. 34쪽. 사계절에 대해서는 앞에서 몇 차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계절을 따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음양이 있다. 음양이 있으면 음양운동은 우주와 지구에서 이제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구는 우주 속에 들어있지만 이렇게 별도로 따로 구분을 하는 것은 지구가 우주하고는 다른 독특한 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바로 지축 때문에 그런다겠죠. 지축이 기울어져서 23.5도가 기울어져 가지고 사계절 운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음양오행 이렇게 말한 거는 우주 운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구에 발을 붙이고 사는 지구인 입장에서 보면 이 지축의 기울기 때문에 오행 운동이 아닌 사계절 운동을 한다. 그래서 지금 사계절 운동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이 음양으로 다시 나눠가지고 10개의 천간이 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사계절은 명리에서는 3개로 쪼개가지고 12개의 지지가 되고 주역에서는 2개씩 나눠서 8개의 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명리를 배우고 있고 주역은 8괴에서 2개씩 다시 쪼개가지고 64개 이렇게 나누죠. 8괴를 이제 2개씩 붙여가지고 64개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천간과 지지 이 구분을 분명히 해야지 처음부터 오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조차 그대로 음양 오행에서 오행을 붙이고 있으니까 기호코 지지에서도 오행을 붙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 오행을 붙이려고 애를 쓰죠. 근데 살아보면 알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아침, 낮, 저녁, 밤 이렇게 4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억지로 이 토를 집어넣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다. 지지에도 토라고 해가지고 뭐 진술 충미를 토로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죠. 첫 출발이 이렇게 잘못되니까 처음에 약간만 비틀어져도 그게 이 각도가 약간만 비틀어져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큰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래서 명리가 지금까지 이런 혼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계절에 대해서 공부를 정확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천간은 우주 운동을 나타내고 지지는 지구 운동을 나타냅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지구 운동에 민감하겠죠. 지구에서 떨어져 2발을 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에 발을 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사계절 운동을 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명리를 공부하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엄청나게 나오죠. 그래서 저도 이 사계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항상 네모를 그립니다. 여기서 임묘진, 그 다음에 사오미, 그 다음에 신묘술, 그 다음에 해자축 이렇게 되죠. 아침, 낮, 저녁,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 있습니다.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명리를 공부할 때 한문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명리학이 이제 중국에서 처음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실제로 명리를 공부하다 보면 지지가 이렇게 12개밖에 없습니다. 12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이는 호랑이 띠고 토끼띠, 지는 용띠가 되죠. 사는 뱀띠, 말띠, 그 다음 미는 양띠, 염소띠라고 합니다. 그 다음 신은 원숭이, 그 다음 유가 닭띠, 개띠, 술이 개죠. 그 다음 해가 돼지띠고 자가 쥐띠, 축이 소띠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누구나 다 이 12개 중에서 하나의 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또 옛날 사람들은 인시, 묘시, 진시, 사시, 오시, 미시, 신시, 유시, 술시, 그 다음에 해시, 자시, 축시로 12개의 시로 표시를 했고 월도 인월, 묘월, 진월, 4월, 5월, 미월, 그 다음에 신월, 유월, 술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축월 이렇게 해서 12개의 월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글자 지지가 12개고 천간은 10개밖에 안 됩니다.
이 10개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너와 나는 갑과 을 관계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갑, 을이 있고 그 다음에 병정이 있습니다. 갑을병정. 보통 갑을병정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무기, 그 다음 경신, 그 다음에 임계. 이 22개. 이 22개의 글자만 있으면 누구나 다 명리를 할 수 있다. 한문을 몰라도 된다. 저도 한문을 모릅니다. 인묘진에서는 만물이 확산 상승한다. 인묘진에서는 만물이 이렇게 확산 상승합니다. 그래서 봄을 생각하고 아침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 다음에 여름 이 시기 이 봄 아침 인묘진에서는 만물이 확산 상승하고 그 다음에 사오미에서는 더 확산 더 상승하죠. 그 다음에 신유술에서는 응축 하강하고 그 다음에 해자축에서는 더 응축 더 하강합니다. 여기를 봄이라 그러면 여기가 여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가을이고 여기는 겨울이고 그 다음에 아침이라면 여기가 낮이고 여기는 이제 저녁이 되겠죠. 저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밤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도 여러 번 했고 앞으로도 명리가 끝날 때까지 이야기하는 내용이 됩니다. 인묘진에서는 만물이 확산 상승한다. 이 시기에는 갑목과 신금이 나머지 천간을 주도한다. 사오미에서는 만물이 더 확산 더 상승하고 이 시기에서는 병화와 무토와 계수가 나머지 천간을 주도한다. 나머지 천간을 주도한다. 그 말은 병화, 무토, 계수가 왕성하게 활동한다. 내 세상을 만났다. 그런 뜻과 같습니다. 신유술에서는 만물이 응축 하강하고 이 시기에는 경금과 을목이 나머지 천간을 주도한다. 해자축에서는 만물이 더 응축 더 하강하고 이 시기에는 임수와 정화와 그리고 기토가 나머지 천간을 주도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면 앞에서 이런 것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아주 쉽게 음양운동이란 거는 음양운동이 뭐냐. 음양운동이란 거는 문을 열고 닫고 그게 이제 음양운동이 되죠. 숨을 쉴 때도 마찬가지죠. 내쉬고 들이쉬고 그 다음에 책을 펴고 덮고 가고 오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음양운동이 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또 다시 시작이 있고 끝. 음양운동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여기를 양이라고 하면 음이고 양음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음양운동이 됩니다. 이렇게 시소를 그려놓으면 여기가 올라가면 여기는 반드시 내려가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음양운동이다. 이때 들어가고 나오고 이게 이제 음양운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나오는 것을 갑목이라고 한다면 들어가는 것을 을목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경금이란 거는 응축 하강하는 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금이 있으면 이 안에가 신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기가 무척 쉽죠. 갑목 있으면 을목이 있고 경금이 있으면 신금. 갑목과 을목은 음양운동. 그래서 목운동이 되고 경금과 신금이 음양운동. 그래서 금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갑목과 신금은 하나의 짝이 되고 갑목이 시소의 위쪽 면이라면 신금은 그 밑에서 그래서 손등과 손바닥처럼 항상 함께 다닌다. 어린이가 성장하면 어린아이의 뼈도 함께 성장한다. 근데 이 신금은 음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경금은 가을에 응축 하강하는 기운인데 경금도 혼자 다니지 않고 종이 앞뒷면처럼 동전 앞뒷면처럼 손등과 손바닥처럼 함께 다니는 음간이 있는데 그게 을목이다. 근데 이 을목은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가을철에 경금 딱딱하지만 속에 을목은 부드러움이 있다. 봄철에는 겉은 부드럽지만 속에 질긴 것이 있고 가을은 겉은 거칠지만 속에 부드러운 것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주 쉽습니다. 봄과 가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름이라면 밖에 이제 병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안쪽에는 들어가는 것은
정화가 있겠죠. 안쪽에는 이제 정화가 있다. 병화가 있으면 안으로 들어간 거는 정화가 있고, 그 다음에 밖에 임수가 있으면 계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와 정화가 들어가고 나오고, 임수와 계수가 들어가고 나오고 해서 화운동과 수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이 계수가 음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여름에 이 계수는 습기라겠죠. 습기다. 그 다음에 나뭇잎 속에 물이다. 그래서 여름철에 나뭇잎은 시들지 않는다. 그렇지만 보이지가 않는다. 겨울철에도 마찬가지죠. 겨울철에는 겉은 더 응축 더 강으로 몹시 춥다. 그런데 몹시 추우면 그대로 모든 것이 냉동고처럼 꽁꽁 얼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겨울철에 버틸 수 있는 것은 속에는 정화가 있다. 겨울철 우리 몸속은 정화 때문에 펄펄 끓는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밖은 엄청나게 더워도 체온은 36.5도라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 밖 온도도 거의 35도 정도 되는데 체온도 36.5도 그대로다. 이 계수가 조절을 하죠. 겨울철에 밖은 엄청나게 추운데 체온은 36.5도다. 이 정화가 안에서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음간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른다 그 말이죠. 여기는 34쪽이었고